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불빛 같은 가르침을 나누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어느덧 꽤 들어 뒤쪽 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 삶의 갈림길과 남은 때의 귀함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왔을까? 앞으로 남은 나날에 과연 무엇을 이루고 싶을까? 하지만 매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쌓이고 어느덧 나이만 들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때의 귀함과 우리 삶의 뜻에 대해 깊은 눈길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환갑을 맞이한 네 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르침이 전하는 뜻을 함께 헤아려 보려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삶의 참된 뜻을 찾아 떠나봅시다. 잔잔한 온천 마을에 있는 작은 숙소에 나란히 60년을 살아온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나카 마사오 예순, 사토 케이코 예순, 스즈키 케니치 예순, 그리고 야마다 미치코 예순입니다. 이들은 환갑이라는 시점을 맞아 스스로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서로의 살아온 얘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먼저 다나카 마사오입니다. 그는 큰 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까지 오르며 줄곧 잘 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집안 사람들과 보내는 때보다는 일에 몰두했으며 쉴 날마저 아끼지 않고 바깥일을 앞세웠지요. 그런데 59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탈은 아니었지만 그 일은 마사오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사오는 끝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을까?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 내 몸 돌보기, 정말로 소중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퇴원한 뒤 마사오는 일하는 흐름을 다시 가다듬고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때를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래도록 손 놓았던 도자 만들기 취미도 다시 시작했지요. 흙을 만지는 감촉은 그의 마음을 살살 달래주었습니다. 마사오는 벗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직 잘됨만을 줬다가 가장 소중한 걸 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지. 삶이란 고름 잡힌 어우러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일도 뜻이 있지만 집안 사람들과 보내는 기쁨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함께 어우러져야 참된 기쁨이 오더라고. 다음은 사토 케이코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집을 지키며 아이들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떠나간 뒤 케이코는 갑자기 텅 빈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그림 모임 안내문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참여해보니 거기서 뜻밖에도 자신의 새로운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케이코는 마음속 깊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전에 몰랐던 자신 안의 숨은 재능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케이코는 벗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 너무 막연했거든. 그런데 그림을 시작하면서 알았어. 아직 늦지 않았구나. 우리에겐 언제든 새로운 길이 열려있구나. 지금까지 쌓은 삶을 밑거름 삼아 못해본 것에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야. 다음은 스즈키 케니치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직접 가게를 일으켜 세워 바깥에서 말하는 잘됨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앞세운 탓에 사람들 사이에 정을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벗의 부고를 듣고 무척 뒤늦은 아쉬움이 밀려왔지요. 조금이라도 자주 안부를 전해둘걸. 이 회한이 들자 케니치는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역 봉사 모임에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도우며 주고받는 인정 속에서 크나큰 기쁨을 깨닫게 되었지요. 케니치는 벗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잘됨만 중요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진짜 넉넉함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데 있더라. 이제는 내가 쌓아온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나누는 일이 참 기쁘다고 느껴. 마지막으로 야마다 미치코입니다. 오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며 늘 제자들을 위해 애썼고 자신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정년을 맞고 나니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한 걸까?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미치코는 어느 선방에서 하는 좌복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 살아감을 되새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해가 떠오르는 빛이나 새소리, 맛있는 밥 한 끼 같은 사소한 하루하루가 귀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미치코는 벗들에게 전했습니다. 난 가르치는 일을 내려놓은 뒤
내 존재가 한순간에 흐려진 기분이었어. 그런데 좌복을 통해 알게 됐어. 삶의 참된 빛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충만히 살아가는 데 있는 거야. 이렇게 내 벗은 각기 다른 궤적으로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공감했습니다. 마사오는 일과 살림살이의 고름 잡힌 흐름이, 케이코는 새롭게 싹틔우는 가능성이, 케니치는 사람 사이의 너그러움이, 그리고 미치코는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나날의 삶 속에서 잘 살려나가자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때를 새롭게 바라보고 아끼는 이들과의 어울림을 더 깊게 하며 스스로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불빛 속에는 온갖 흐름은 고정됨 없이 변한다 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도 그렇지요. 젊을 때는 마치 때가 무한히 흘러갈 것 같지만 해가 갈수록 남은 때가 한정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날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지요. 또한 단 한 번이 마주침을 귀히 여겨라 는 깨우침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바로 그 한 번뿐인 마주침이라는 뜻이죠. 마사오가 아팠던 일을 통해 매일의 순결과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은 이 가르침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케이코의 이야기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는 뜻과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뀔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녀가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자기 안에 숨어있던 빛을 발견한 것이 그 예입니다. 케니치가 몸소 느낀 사람 사이의 너그러움과 이어짐은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물려있기에 하나를 돌보면 함께 돌아간다 는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미치코가 깨달은 지금 이 자리 살아가기는 그저 고요히 앉아 숨결을 느끼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는 마음챙김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옛 시절 선사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하는 일은 손살 같고 믿음은 불꽃보다 더 위태롭다. 이런 말은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스쳐가며 또한 목숨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일깨웁니다. 그렇기에 때를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이겠지요. 나이가 든 우리에겐 이 말이 한층 더 깊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진 않을까? 중요한 이들과의 모임이나 교감을 미루고 있진 않을까? 내 몸 돌보기나 나를 갈고 닦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을까?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입니다. 그것은 곧 내 목숨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고 나의 참된 살아가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사오처럼 일과 집안의 어울림을 다시 살피는 것도 좋고 케이코처럼 새로운 것을 향해 발걸음 내딛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케니치처럼 사람들과 정다운 이어짐을 다시 일으켜보는 것도 방법이지요. 미치코처럼 하루하루 숨결에 깃든 작지만 소중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무척 값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날을 써야 할까요? 몇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해봅니다. 우선 아침에 아주 짧게라도 오늘 하루 어떤 뜻을 품고 지낼지 생각하는 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집안 사람들과 나누는 말을 더 귀히 여기겠다. 오늘은 새로운 일을 하나 시도해보겠다. 이런 작은 계획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웠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보탬이 되었나? 내 몸을 아끼는 일은 했나?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지니면 훨씬 알찬 흐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앞으로 내가 걷고 싶은 삶의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때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테면 일요일 낮에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나 그날 있었던 느낌들을 글로 적는 거죠. 새로운 흥미거리를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오가 도자 만들기를 다시 했듯이 케이코가 그림에 눈 떴듯이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이런 버릇은 우리 삶을 알록달록하게 채워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케니치처럼 지역 봉사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값진 길입니다. 누군가를 거들고 함께 나눈다는 즐거움 속에서 스스로도 커다란 보람을 얻게 되니까요. 그리고 미치코처럼 매일의 작은 기쁨에 눈 돌리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움, 맛있는 밥 한 숟갈, 소중한 누군가와 주고받는 한마디. 이런 자잘한 행복이 사실은 우리 삶을 크게 빛나게 해줍니다. 몸 다스리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틈틈이 움직이고 먹거리에 신경 쓰고
잠을 잘 자는 것, 예전만큼 무리하기 어려운 나이에 접어들었으니 더욱 내 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오랜 날 쌓아온 지혜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큰 뜻이 됩니다. 가르치거나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길잡이를 해주거나 케니치처럼 봉사를 통해 젊은 세대와 섞여보아도 좋지요. 내 안에 담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은 살아가는 기쁨과 스스로를 긍정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와 마주하는 쉼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며 무엇의 가치를 느끼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이 잦을수록 좀 더 참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조그맣게라도 실천할 수 있지요. 이를테면 모든 것은 물 흐르듯 바뀐다 는 말씀이 떠오를 때 오늘 잘 안 된 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새날이라고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모두 소중하다 는 마음을 가진다면 집안 사람이나 벗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시간을 더욱 귀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서로 이어져 있다 는 생각을 품으면 내 말 한마디가 주변에 주는 울림을 되짚어 보게 되겠지요. 또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내 벗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마사오는 일만 고집하던 살아가기를 벗어나 집안사람, 취미, 몸도 두루 챙기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케이코는 오롯이 집안을 건사하던 자리에서 나아가 새롭게 자기 뜻을 펼치는 길을 찾았습니다. 케니치는 바깥에서 말하는 잘됨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따뜻함 속에서 깊은 보람을 찾았습니다. 미치코는 매일의 자그마한 기쁨에서 우리 삶에 더욱 넉넉한 빛을 발견했지요. 이들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삶의 뜻은 결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길을 통해 스스로의 참된 삶맛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무엇을 하면 기쁜가를 묻고 살아야 하지요. 그게 더 충만한 하루들을 열어주는 문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에는 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관하기보다는 남은 때를 더욱 소중하게 빛내보자는 긍정의 메시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묵혀두었던 꿈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말 익히기, 갖고 보고 싶었던 재주를 익히기 등 아직 하지 못했던 것들에 뛰어들어보는 것이지요.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나날이 한결 빛날 겁니다. 아끼는 이들과의 관계를 깊게 다지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마워, 너를 소중히 생각해. 이런 말을 좀 더 자주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또 내가 쌓아온 지식이나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내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금 살피고 인정하는 계기도 될 테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길은 마치 사계절과 같다고도 하지요. 젊음의 봄, 한창 일하는 여름을 지나 우리는 이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음의 때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살림살이와 배움이 이 시절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히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가을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을은 또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나무들이 가장 빛나는 모습을 선물하는 시절처럼 우리도 지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빛나는 광경을 곁사람들과 함께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참 귀히 여깁니다. 날마다 누리는 당연한 것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넉넉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일이 고맙고 밥을 먹을 수 있음이 고맙고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이 고맙고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음이 고맙습니다. 이처럼 작은 감사가 차곡차곡 모이면 삶이 훨씬 밝아지고 기쁨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뿐인 삶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또 다른 나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때를 귀히 쓰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찾아 거기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마사오, 케이코, 케니치, 미치코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들처럼 그날그날의 겪음을 통해 배우고 변하며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속에 두세요. 모든 것은 물 흐르듯 바뀌고 한 번의 만남은 다시 없을 귀한 인연이며 서로 얽혀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차분히 앉아 지금 이 자리의 숨결을 느끼는 일은 우리를 맑게 한다.
이 한 줄 한 줄이 우리 삶을 더욱 깊고 빛나게 해줄 겁니다. 마무리에 앞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남은 때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뎌 볼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을 차근차근 마주해보고 거기서 마음에 닿는 답을 찾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가을을 맞이한 우리의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오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분명 좋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일상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들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늘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하루하루를 귀히 보내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